같은 나이, 다른 선택, 30대에 갈리는 부에 10가지, 분기점, 훅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같은 해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도 비슷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의 순자산은 2억입니다. 다른 사람의 순자산은 2천만 원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재능이 달랐을까요? 운이 달랐을까요? 부모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분기점이 달랐습니다. 30대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10번의 갈림길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10년 뒤 자산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그 10개의 분기점을 보여드립니다. 분기점 하나, 30살, 첫 월급을 어디에 쓰는가? 이야기, 30살, 직장 3년차, A는 월급날 통장을 봅니다. 285만 원, 일단 카드값부터 냅니다. 87만 원,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회식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이 있습니다. 월말이 되면은 통장에 3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 달엔 아껴야지. 같은 날. B도 통장을 봅니다. 285만 원, 이체를 합니다. 자동 이체. 설정해둔 날짜에 자동으로 7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적금 계좌로. 남은 215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쪼들립니다. 하지만 월말에 영원이 아닙니다. 통찰 저축은 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빼놓고 남은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 순서가 다른 두 사람의 통장은 1년 후 8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3년 후엔 그 차이가 이자까지 붙어 2,600만 원이 됩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버튼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은 31살에 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분기점 둘, 31살, 이직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야기. A는 회사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불만은 있습니다. 연봉 인상이 기대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편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가 몸에 배었습니다. 헤드헌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봉 15% 인상 가능한 포지션입니다. A는 고민했습니다. 3일, 결국 거절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나쁜 건 아니니까. B도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B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협상했습니다. 연봉이 34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됐습니다. 월 60만 원 차이, 1년에 720만 원. 통찰 이직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편안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선택입니다. 그 비용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32살. 돈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분기점 셋. 32살. 주말을 어떻게 쓰는가? 이야기. 토요일 오전 10시. A는 넷플릭스를 켭니다. 어제 보다가 멈춘 드라마, 점심을 시킵니다. 오후에 친구를 만납니다. 카페, 수다, 저녁. 일요일도 비슷합니다. 월요일 아침, A는 피곤합니다. 쉬었는데 피곤합니다. 같은 토요일 오전, B는 노트북을 켭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한 온라인 클래스. 오늘 네 번째 강의, 오후엔 블로그 글 하나를 씁니다. 배운 것을 정리하는 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블로그에 광고 수익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월 3만 원, 1년이 지났습니다. 월 30만 원, 통찰, 주말 48시간. A와 B 모두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그 시간으로 피로를 풀었습니다. B는 그 시간으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사용 방법이 공평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더 구체적입니다. 33, 처음으로 큰 돈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분기점 넷, 33. 목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 넣는가? 이야기. 적금이 만기됐습니다. 2,400만 원. A는 그 돈으로 차를 바꿨습니다. 타던 차가 오래됐습니다.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차는 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800만 원짜리 중고차. 나머지 600만 원은 여행 자금이 됐습니다. B는 그 2,400만 원을 증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배당주 ETF. 수익률 연사 %. 1년 후 그 배당금 96만 원. 차는 그대로 탑니다. 통찰 목돈은 2번 옵니다. 처음엔 소비로, 두 번째엔 자산으로. 어떤 문을 통해 들어오는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2,400만 원이 차가 되면 3년 후 1,200만 원짜리 중고차가 됩니다. 2,400만 원이 배당주가 되면 3년 후 2,8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돈, 다른 문. 다섯 번째, 분기점. 35. 이건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분기점 5. 35. 내 집을 살 것인가? 더 기다릴 것인가? 이야기. 주변에서 다들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더 오르기 전에 사. 전세는 손해야. 돈 버리는 거야.
A는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끌어당겼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 자기 돈 1억, 대출 3억, 월이자가 110만 원입니다. 남은 현금 여유가 없습니다. 투자할 돈도 없습니다. 여행도 줄었습니다. 외식도 줄었습니다. B는 기다렸습니다. 전세를 유지했습니다. 남은 자금 1억으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A의 집값은 5억이 됐습니다. 1억 수익. 하지만 이자만 6,600만 원을 냈습니다. B의 포트폴리오는 1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순수익은 B가 더 많습니다. 통찰. 내 집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집을 사는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지금 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막는 결정은 그 이후 모든 선택지를 닫습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묶어두는 자산입니다. 6번째 분기점, 37. 이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기점 6, 37. 세금을 공부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네, 이야기. 연말정산 시즌, A는 자동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32만 원. 이 정도면 됐지. B는 그 해부터 달랐습니다. I, RP 계좌를 열었습니다. 연 7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115만 원. ISA 계좌도 열었습니다. 200만 원 비과세 한도. 주택 청약도 확인했습니다.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환급액 243만 원, A와 B의 환급 차이 211만 원, 10년이면 2110만 원입니다. 투자 수익 포함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통찰처 세금은 선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네, 모르면 내고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인 돈이 다시 투자되면 복리가 그 차이를 더 크게 만듭니다. 7번째 분기점 38.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후회합니다. 분기점 7, 38. 자, 부업을 시작할 것인가? 월급에 의존할 것인가? 이야기. A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부업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회사 일이 바쁩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퇴근하면 지칩니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B는 2년 전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였습니다. 처음엔 월 3만 원, 지금은 월 80만 원, 전문 지식을 정리한 전자책도 냈습니다. 달에 30만 원씩 들어옵니다. 총 부업 수입 월 110만 원, 연봉으로 치면 1320만 원. 통찰 여유가 생기면 부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만드는 겁니다. 월급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부업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 협상력이 됩니다. 8번째 분기점 39. 여기서부터 진짜 격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기점 8, 39.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가, 한 곳에 몰빵할 것인가. 이야기. A는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코인 지금 사면 진짜야. 2달 만에 3배 갔어. A는 넣었습니다. 전 재산의 60%. 2달 후 반토막이 났습니다. 원금 회복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B는 다릅니다. 국내 배당주 ETF 30%, 해외 지수 ETF 40%, 채권 ETF 20%, 현금 10%,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합니다. 지루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원금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통찰 투자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한 번에 다 잃는 경험입니다. 그 수업료를 낸 사람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낸 적 없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산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막는 겁니다. 9번째 분기점 40.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분기점 9, 40. 시간을 살 것인가, 돈을 쓸 것인가. 이야기. A는 집 청소를 직접 합니다. 빨래도 직접 합니다. 장도 직접 봅니다. 주말 4시간이 이 일들로 채워집니다. B는 청소 업체를 씁니다. 월 8만 원, 세탁소에 맡깁니다. 장은 새벽 배송입니다. 주말 4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4시간의 강의를 듣습니다. 글을 씁니다. 투자 공부를 합니다. 한 달 비용 차이 15만 원, 1년 차이 180만 원. 하지만 그 시간에 만들어진 부업 수익 연 1000만 원. 통찰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듭니다. 이 순환이 시작되는 순간 시간과 돈 모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5만 원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분기점 41.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분기점 10, 41. 복리를 믿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야기. A는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없습니다.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닌가 봐. 이 나이에 이제 시작해봤자 늦은 거 아닌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월급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B도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5년은 거의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6년 차에 처음으로 포트폴리오가 의미 있게 커졌습니다. 7년 차부터 배당금이 생활비의 일부가 됐습니다. 9년 차 월급 없이도 살 수 있는 계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0년 차 B의 순자산은 2억이 됐습니다. 제 통찰 복리는 처음엔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6년 차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는 시점이 6년 차 직전입니다. 그 한 발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과 한 발 더 내딛는 사람, 그 차이가 10년 뒤 자산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월급입니다. 한 사람은 자동이체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생각 중입니다. 그 사람들은 10년 전의 A와 B입니다. 아니면 지금의 누군가입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10개의 분기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떤 건 이미 지났습니다. 어떤 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0대의 10가지 분기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버튼 하나, 이직 면접 한 번, 주말 4시간, 목돈의 행선지, 세금 공부 하루. 재능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운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분기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걸었는가? 그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분기점이 와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걸을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